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령시 서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미랑입니다. 이 토론회는 보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70분 동안 보령시 서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볼 시간 가져볼 텐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누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석과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배정했습니다. 기호 1번 나소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소열입니다. 기호 2번 장동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먼저 두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2분 동안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되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나소열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소열 후보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보령 시민 여러분, 서천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나소열입니다. 저는 보령 서천에 살면서 우리 보령 시민과 서천 군민과 함께 30년 이상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저는 서천 군정 12년을 맡으면서 또한 백원택 씨를 비롯한 혁신 행정을 해왔고 그리고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으로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와 문화체육부지사를 역임하면서 충청남도의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등 핵심적인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군정과 도정 그리고 국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저 나소열은 우리 보령 시민과 서천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정책을 원하고 어떠한 정치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나소열은 준비된 일꾼,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 나소열에게 이번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 주셔서 새로운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지역에 살아보지도 않고 주민들과 소통해보지도 않은 분이 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나소열은 3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일해왔습니다. 저 나소열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나소열입니다. 네, 다음으로 장동혁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 서천, 서천 보령 유권자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저 4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보령 서천 유권자들에게는 처음 맞는 그런 선거입니다. 보령 서천 유권자들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의 아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령 서천의 아들 김태흠 전 국회의원을 충남도지사로 불렀습니다. 보령 서천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좋은 기회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유권자들에게서 기대와 희망을 발견합니다. 서천 보령이 충남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것을 봅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 보령 서천의 아들 김태흠 도지사, 보령 서천의 아들 장동혁 국회의원, 국민의힘 보령 시장 서천군수
이 모두가 원팀이 돼서 보령 서천을 발전시키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원팀이 돼서 국민의힘 열차는 보령 서천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께서 2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의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정책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와 규칙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령시 서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공약 발표와 정책 토론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장동혁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보령 서천은 하늘이 내려준 해양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천 보령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보령은 해양 관광, 서천은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과 숙박,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머물다 가는 보령 서천을 만들겠습니다. 보령과 대전 그리고 보은을 잇는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서 중부권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보령에서도 KTX 시대를 열겠습니다. KTX는 보령 서천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된 보령 조치원 노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령 조치원 노선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령 부여 공주역을 연결하는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브라운필드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을 조성해서 서천을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어민이 살기 좋은 서천과 보령을 만들겠습니다. 서천의 미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해양 자원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해양 바이오밸리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보령과 서천의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대중국 농산물 수출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장동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공약에 대해서 5분 동안 자유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소열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동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공약 중에 21호선 209 확포장 사업 예. 있지요? 네. 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산 면민들 네. 특히 네. 그분들의 아주 수건 사업인데 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정도를 알고 있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나소열 후보께서 잔치분권 비서관을 지내고 예. 정무부시장, 부지사 그리고 또 문화체육 이쪽 부지사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지역의 현안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주도권 토론이니까
네. 좀 짧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 토론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정책에 대한 질의 토론입니다. 답변을 네. 질의에 대해서 짧게 해야 제가 네, 네. 말씀을 답변 해주실 수 1분 있는 이내로 거예요.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여러 행정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예. 답변 드리겠고요. 네. 사실 21호선 이 209 사업이 안 된 것은 제가 서천 군수 시절에 실제로 서천에서부터 웅천까지 이게 안 됐었어요. 여기만 2차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 그리고 예산 출신의 이재용 국장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걸 갖다 4차선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1차 구간인 서천에서 주산까지 먼저 공사를 해왔고요. 3차 웅천 구간을 사실은 유근찬 의원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209인 주산 웅천 구간만 남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불효불급한 예산 다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때 보령시장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의원께서 이걸 지켜내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날아간 사업입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에 애환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진짜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수열 후보께서 네. 이 부분 공약에 넣으셨고 예. 저도 공약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부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브라운필드 사업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아시죠? 네. 예. 네. 이게 장재련소 맞습니다. 주변에 네. 사실은 한 30여만 평의 오염 토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3천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 오염된 것을 실제로 네. 해소하기 위해서 3천억의 예산이 투자돼서 네. 토양 오염은 이제 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여만 평에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이 브라운필드 사업인데 이것이 예타에서 떨어진 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앞으로 진짜 제2의 생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오염된 토지를 복원한 여러 세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생태습지나 뭐 이런 것들로 복원을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알고 계셨나요? 네네. 네. 또 지금 서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예. 이 부분 공약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모두 다 초과됐습니다. 그 주어진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소열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네, 저는 보령 서천에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과 군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다양하게 공약집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약 한 4개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사실은 보령 서천의 가장 큰 현안인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관련돼서 이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 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의 대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는 폐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보령서천의 일자리 감소 그리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LNG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수소 풍력,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웅천 산업단지와 장항 생태 산업단지에 이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특화 혹은 해양 바이오나 생태 바이오 선도 기업들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천의 옛 장항 재련소 오염토지 복원 사업을 통해서 서천에 새로운 제2의 생태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서천을 서해안 해안 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대천과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을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소열 후보의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앞선 토론과 마찬가지로 공약에 대해서 5분간 자유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전환 특구 공약에 대해서 예. 묻겠습니다. 예. 나소열 후보께서는 충남 문체부지사 시절에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TF 단장을 맡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나소열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는 청정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도는 석탄 발전을 감축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특히 당시 TF팀의 목표는 제9차 정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보령 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를 반영시키는 것이었고 부지사 시절에 후보님께서 이를 결국 관철해 냈습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석탄 화력 발전소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지금 그로 인해서 고용 불안과 보령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에너지 전환 특구 공약은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 없이 그냥 내놓는 공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이유는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되 그러나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대안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도지사님의 요구를 받아서 제가 TF 단장을 맡았는데요. 물론 석탄 화력 발전소 보령 1, 2호기 폐쇄에 관련돼서 그것은 조기 폐쇄가 됐는데 그 대안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친환경 에너지 대안으로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우리 보령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소 관련 한 6조 정도가 투자되게 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풍력과 관련해서 또 5조 이상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관련돼서 보령에 앞으로 막대한 투자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그 이후에 에너지 전환 기금을 만들어서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더 그 지역의 지역 경제 악영향이라든가 혹은 고용 불안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지금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소열 후보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좋은 공약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예. TF팀에서 그런 조기 폐쇄를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하고 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추진했더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게 추진된 것이 지금의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고용은 네. 전혀 해고는 되지 않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해고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보령 화력 관련해서 그 기기를 1년에 한 2번 정도 점검하는 인원이 몇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점검하는 인원은 지금 일자리 잃은 것이 되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보령에 머물면서 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만 다른 데로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거나 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니, 고용 감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지역 것은 경제에 조금, 예. 영향은 일부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다음 네.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와 정책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들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통합과 상생 발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령시와 서천구는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상생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요. 두 지역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나소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보령 서천의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역적 통합과 그리고 경제적 생활권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은 보령 서천의 사실은 정치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보령 서천 주민들께서 소지역주의를 떠나서 사실 인물과 능력을 보고 평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소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고 보령과 서천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 통합과 경제적 생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서로 교통이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통적인 사안을 가지고 상생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과 같이 이렇게 해수욕장을 연계해 가지고 관광 특구를 확대해서 상생 발전을 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서천에 나는 김을 원초로 해서 보령에서 많이 조미김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서로 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동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소지역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소지역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보령 서천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통합을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의 변화로 답을 해야 됩니다. 보령 서천의 상생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도 정치적인 통합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통합에 저는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선언이나 구호로 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소외받거나 또는 차별받는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최근에 여러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천, 보령을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자치단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을 협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서천을 하나의 지역처럼 연결해서 돈과 사람 그리고 문화와 생각이 서로 깊이 스미어서 자유롭게 흘러 넘칠 때 상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천과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해서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 보령서천의 상생 발전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는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나소열 후보께서는 네. 정치 인생 30년 동안 거의 보령서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보물을 보니까요. 유성에 출마하여 대전 시민의 선택을 호소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써놓으셨고 고향이 아닌 대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기 어린 발언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공보물에 되어 있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문자 보내신 내용을 보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무런 전후 맥락, 좌우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출마해서는 안 되는 분이 출마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로서의 자격이나 적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지역과 또 수도권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이 전국적인 인물은 사실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떻게 보면은 또 선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는 실제 유성에 출마 한 번 하고 네. 2년 만에 사실은 대전시장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사실 컷오프 당하고 네 대전시장에 출마 못하면은 본인은 국회의원 다음에 안 나오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인 인물이니까 전국 아무나 데나 가서 출마해도 된다는 취지로 아니. 들리고 저는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로 옮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제가 유성에서 출마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유성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대전광역시당위원장으로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유성갑이 10몇 년 넘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가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전시장에 출마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경선 중에 보령 서천 보궐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보궐선거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 아직 생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중앙당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저는 지금 시장 경선에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유성에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전시장에 출마한 것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명도를,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에 변화가 생겼고 당의 부름이 있고 저는 또 전후 맥락 없이 온 것도 아닙니다. 고향에 왔습니다. 제가 나고 자라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곳을 제가 선택해서 여기에 온 것이고요. 저는 정치는 진정성과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진정성과 명분이 있는 것이지 전국적인 인물이니까 나는 아무 데도 가도 된다? 저는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지금 정치에 임하고 있는 후보께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묻겠습니다. 또 공보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 4년간의 약속 누가 저버렸습니까? 지역발전 후에 열심히 뛰겠다는 사람이 정당이 여러분과의 약속을 헌실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보궐선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우리 김태형 도지사 후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판사지만 판결도 미루고 사표를 내고 대전에 출마하러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소열 후보의 서천군수 재임 시절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14년 5월 16일자로 중도 사퇴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나소열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단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렇게 뭐 답변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의 요청이 있어 국민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큰 정치 군발전 후에 군수직을 사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소열 후보가 하면 큰 정치고 상대 후보가 하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예.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임기 마지막에 사실은 3선을 했을 때 중간에 국회의원을 저보고 나오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도 사퇴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거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선을 마치면서 3선을 하면은 다음 정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도지사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 사실은 이제 안희정 도지사 후보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뭐 경선을 포기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당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정치적으로 네, 성장할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좀 이해해달라 알겠습니다. 예. 하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네. 보령서천의 국회의원이 김태흠 의원이 도지사가 된다면 보령서천은 더 큰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원내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마지막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그리고 당 또 지역에 요구가 있어서 도지사 출마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아니,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아니 네. 지금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네. 본인도 계속 네. 사실은 출마를 않겠다라고 네, 네. 예, 사양을 했지 네.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볼 땐 당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환된 거 어쨌든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그 갖다가 당시 상황은 저는 지역민들의 서천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지역민들의 생각합니다. 요청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주어진 7분이 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나소열 후보의 주도권 행사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장동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님은 2020년 1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맡고 있다가 사직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후 대전 유성구 합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있었고요. 이후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돼 건강이나 지적 능력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출석 허가를 결정한 장 후보님에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욱이 21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시작한 것을 두고 한국당의 전략공천을 미리 약속받고 움직였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장 후보님, 지난 21대 총선도 그렇고 이번 보궐선거도 그렇고 장 후보님의 정치 행보를 보면 항상 갑작스러운 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좀 진득함이 필요하고요. 당원과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자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인데 장 후보님은 정치적 결정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출석 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재판장도 불출석 허가를 했고 유죄 판결을 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불출석 허가했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결정을 한 것이지 유무죄 예단이나 어떤 재판의 편의를 봐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답변을 적당히 제가 주도권 시간에 해주시- 이 부분은 제가 주도권 토론 시간 다시 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후보님은 지난 4월 7일 대전시장 경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장 경선에 탈락할 경우 2년 뒤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전시장이 되지 못하면 총선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년은 고사하고 사실은 경선에 탈락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역구를 옮겨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눈앞에 권력만 쫓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 대전 유성구 갑 지역구가 본래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대전 지역구에서 당선이 어렵자 사실 보수 강세 지역인 고양이라고 하면서 보령 서천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보령 서천에서 30년 넘게 한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장 후보님께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제가 주도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남을 드렸고, 비교하지 말고요. 본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것이냐, 유성갑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 보령서천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냐 하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중앙당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있었던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시고, 저는 제 의지에 의해서 2년 후에 시장 선거에 인지도를 올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당의 필요가 있거나 당의 부름이 있거나 그렇다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보령 서초에 대한 출마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대전 시민을 위해서 경선을 열심히 뛰고 있고 대전 시민에 대해서 대전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경선 끝나지도 않고 경선 중에 보궐선거 나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도리도 아니고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질문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네, 사실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치를 하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진짜 국회의원을 할 것이냐, 지역에 대한 비전과 발전,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옮겨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리저리라고 말씀하시면 네. 한 번 옮겼습니다. 네. 유성에서 시작했고 네.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예. 진짜 그리고 다른 데로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저는 고향에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국회의원은 우선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가 전체의 아젠다를 다룬 사람입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해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오래 들여다본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을 파악하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만 네. 하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안, 진짜 중요한 현안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관련돼서는 또 쉽게 쌓여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삼선의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김태흠 국회의원도 실제 보령 지역에서 지금 보령 시민들은 서천 군민들이나 진짜 삼선을 하면서 한 일이 뭐냐 이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같이 여당의 국회의원이면서도 실제 네,
답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한 일이 없다라고 할 답변 시간 제가 정도인데 쓰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나소열 후보께서 군수 3번 하셨는데 저는 서천을 무엇을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 비서관까지 하셨는데 보령 서천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30년이 흐른다고 해서 경험이 쌓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군수 3번, 자치분권 비서관, 부지사를 2번씩이나 하시면서도 바꾸지 못한 것은 오히려 검증된 실패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토론에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와 서천구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발굴과 보급, 고용 촉진과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장동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갖춰야 될 조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력을 쉽게 구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만 준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지만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게 됩니다. 특히나 워라밸이 중요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지 않으면 지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사회 전반에 인프라가 함께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고 일시적인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령 서천이 얼만큼의 인구가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히려 그거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자원을 늘려서 유동 인구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소열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는 것은 모든 지방이 다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실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보령도 10만의 인구가 무너지고 있고요. 서천도 5만의 인구가 무너질 상황입니다.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기업하기 좋은 보령 서천을 만드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을 진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을 지방으로 모셔오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 과감히 전환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가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가능하면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나소열 후보부터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장동혁 후보께서 아까 서천 군수 12년 그리고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시절에 뭐 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서천 군수 12년을 하면서 국립생태원 그리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84만 평의 장안국가 생태산업단지를 비롯해서 1조 2천억의 정부 대안 사업을 만들어서 서천에 새로운 기초를 세웠고요. 그 결과 지금 서천에 좋은 기업들이 속속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은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좀 더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진짜 30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기초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많은 민원들도 또 오면은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장 후보께 한 가지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 후보님께서는 서산시에 연고나 인연이 있습니까? 서천이요? 서산이요. 서산이요? 예. 서산에 특별한 연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 후보님께서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9년 4월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일대에 임야와 창고 필지 1290평방미터를 현금 10억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새 필지를 어떤 용도로 구입한 것이고 현금 10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 시절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을 다 하고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것을 매입한 것은 배우자가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목적은 사업을 위해서 매입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등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대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재산 등록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사실은 충남 유일의 국제항인 대산항과 대죽산단 네.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네. 대산항의 대대적인 개발과 크루즈 입항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 후보님이 매입한 임야가 하필 엄청난 개발이 예정된 대산항 인근이라는 점에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현직 판사 신분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의 임야를 현금 10억 원이나 되는 돈으로 세 필지씩이나 매입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도에 대해서 매입한 목적에 대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산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확정돼 있었던 것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필지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그 당시에 이미 개발 예정이나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가격이어서 이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차익을 노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목적이 있어서 매입했던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새 필지가 그 후보님 네.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상당히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 새 필지가 네. 그런 의미에서 크게 이게 두 필지가 크게 붙어 있고요. 네, 두 네. 필지는 붙어 있고 네. 하나 가장 큰 또 필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두 필지의 크기, 두 필지의 2분의 1과 한 필지의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다음 필지가 공약과 굉장히 정책 위주로 질의응답 다시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네. 뭐 제가 특별히 다 답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체가 아니라 그 부분 계속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은 네, 실제로 이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 네, 수반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네,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반건설이 원래 이쪽을 네. 개발한 아마 기업 같습니다. 네. 이 기업이 네, 다른 회사한테 이 토지를 예를 들면은 이 대산읍에 있는 임야 545평방 제곱미터인데 이 토지를 2억 9천에 매매를 했었어요. 다른 회사에.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 2억 4천에 다시 수반건설이 매입을 또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한 5일 정도 됐는데 거의 1억 2천에 네, 좀 비싸게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 이제 이거를 산 거예요. 네. 네. 그것도 5일 만에. 네. 그러니까 뭐 이 귀한 시간에 그거 설명하는데 네. 다 시간을 쓸까요? 제일 처음에 원래 그 필지를 산 게 아니라 밑에 필지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수반건설에서 거기에 도로가 예정돼 있어서 이 토지는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며칠 후에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수반건설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해서 지금 일이 그렇게 됐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뭐 서면으로라도 설명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이 귀한 시간에 이미 법관 시절에 다 재산 공개해서 검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차관 지도자라는 것은 네. 저는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네. 이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는 공직자로서의 처신은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뭐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투기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로 실제 어떤 용도나 목적이 있어서 사용했는지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시장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박안주 의원께서 성비위에 연루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공직자의 도덕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성비위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이고 공직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본인들의 잣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분들이 실제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죄의 말씀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대통령 여사이신 김건희 여사님께서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말씀 주도권 하셨잖아요. 주도권 아니 토론이니까. 30초는 네. 네 30초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 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수완박을 정권 말기에 급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정권을 막아내고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마지막에는 검수완박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런 부분은 오히려 권력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검찰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검찰의 속성상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권을 조직이 훨씬 더 거대하고 오히려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더 힘든 그런 경찰에 다 몰아줬습니다. 저는 정치 권력자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경찰은 또다시 검찰처럼 권력의 신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권리는 그만큼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정치 권력의 노예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러면 뭐 경수완박을 하실 겁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됐는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은 이게 공개된 육성 파일에서 나온 건데 실제 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안타깝다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인물들이 이러한 문제를 국힘당 사람들보다 좀 잘 처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우리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참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국힘당도 문제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 남을 갖다가 그렇게 내로남불하듯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직자의 처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해가지고 실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게 사실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또 발생했었는데요.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바로잡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권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도 사실은 워낙 검찰 조직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견제의 역할이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수사권을 그렇게 분리해서 좀 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균형 있게 또 노력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계속 좀 보완을 해서라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떠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 질문이 견제하는 남아 것이 있어서요. 또 이 정도 듣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법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라면 공수처일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수처법도 너무 졸속으로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로 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서로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됐을 텐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생각했던 공수처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권한이 세고 인력도 많은 공수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극히 제한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좀 더 앞으로 보완하는. 네. 주도권 토론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장동혁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천 보령 서청 유권자 여러분.
서천 보령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충남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처럼 고향 발전을 위한 새 생명을 잉태하고 고향에 왔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경험하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30년 동안 그저 고향만 지켜온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고향을 발전시킬 인물을 선택해 주십시오. 30년 된 낡은 엔진을 달고 다음 역에서 이내 운행을 마칠 열차가 아니라 힘찬 엔진을 달고 쉼없이 달릴 열차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소열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 서천 군민 여러분, 기호 1번 나소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많은 분들께서 능력은 있는데 소지역주의 때문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나소열 이제는 할 때가 됐어. 꼭 찍어줄게. 이러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역을 지켜오면서 우리 주민들과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서민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호화호식하면서 출세를 쫓는 그러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한다면 그거야말로 허상 아니겠습니까? 저 나소열은 여러분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보령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령시 서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